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뭉치 따라하는 정치자금 그 1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917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이 벌써. 오늘 날씨가 진짜 겨울 날씨였죠? 내일은 더 춥답니다. 이제 겨울이 아니, 겨울은 옛날부터 시작이 됐지. 진짜 겨울이 돌아왔네요. 언제나 신나게 방송해야죠. 제 방송을 보러 와주시는 분 계신데, 신나게 방송해야 하고요. 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부터 부산에 갔다 오는 바람에 좀 힘드네요, 좀. 근데 부산까지 가는데 8시 9분 차를 탔는데 부산역 도착하니까 10시 7분. 와,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15분, 15분. 뭐, 귀요미. 나보고 가라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귀요미랍니까? 난 귀요미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산을 왜 갔냐면, 창업하는 분들이 부산에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서, 아시는 분 통해가지고, 부산에 계신, 대학교 대학을 막 졸업하신 분인데, 되게 재미난, 귀요미, 됐어, 귀요미야. 하여튼, 재미난 어플을 만드시는 회사를 창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가 사업자 내신 지 한 달쯤 됐고, 어플을 거의 베타 버전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만들고 있는 업체고, 직원은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사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정부 자금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부산에 누군가를 만나러 갈 일이 좀 있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좀 학생 신분이다 보니 서울에 오기가 좀 힘들어해서 가는 김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정치 자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어떤 자금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서 전국구라니요. 저 지금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제가 이제 만나는 업체는요. 두바이에 사업하신 업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업체, 중국에서 사업하는 업체들 되게 많아요. 요즘 기업들이 우리나라 돈이 안 되니까 다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규모가 되게 크고요.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 자금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저 혼자 하기 힘들어서 빅머님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빅머님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 프로젝트 잘 만들어가지고 두바이에 놀러 가자. 두바이 거지도 겨우 월천. 되게 재밌는 얘기니까 저희 지금 컨설팅 받고 있는 업체에 고객사가 두바이 왕족이에요. 두바이 왕족인데 그분의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인데 만수르가 제가 컨설팅 하나 했어요. 회사에 네 이런 황당한 답장이 에이뻥? 2월달에 교육 들을 거 아닌가? 만나보자고. 아니 내가 만수를 만날 필요 없지. 두바이 왕족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이 만수가 친구라는 게 뭐가 문제야. 못 믿는 사람 자기만 손해지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면서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처음 이제 BJ 뭉치 따라하는 정치자금이라는 게 주로 창업기업들 왕족이 답답한 게 아니고 왕족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두바이의 모든 사업권을 다 왕족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엔 저희 컨설팅 업체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답답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니까 왕족인 거지.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서 K스포츠 이런 미래재단 같은 거 만들겠습니까? 돈이 다 필요해요.
왕족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왕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아무도 상관없는 나중에 2월달에 수업 들을 때 되게 고문관 될 것 같아. 고문관. 우리 저 교육 들을 때요, 그 협회장님께서 교육 중에 질문하지 말라고 그래. 어느 단계 지날 때까지 질문 못하게. 왜? 모르니까 질문하면 이상한 질문만 하거든. 고문관은 문제가 많은 문제야. 문제 학생이지, 문제 학생.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지, 뭐. 군대 갈 일도 없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뉴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방송이니까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저는 사실. 근데 해드리고 있지, 왜? 코타님은 제 방송을 처음부터까지 지금 계속 듣고 계시니까, 계속 답을 해주는 겁니다. 고문관 비하 발언 맞습니다. 정확히는 코테라님 비하 발언. 자,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작년 한 해에 투자받은 여성 창업기업이 총 16개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들이 투자받은 규모가 45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2082님도 기억하죠? 2082님은 계속 듣기만 하셔. 채팅을 안 올려줘서 제가 사실 그 머리가 나빠서요. 제가 머리 나쁜 거 다 아시잖아. 제가 시험을 2번 봐가지고 합격했잖아. 2번 봐서. 한 번 합격 못해요.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시면 제가 몰라요. 2번은 얘기해 주셔야 해요. 아직 자격증이 안 나왔어요. 명하면은 이제 R&D 지도사라고 찍혀서 나왔는데 자격증이 안 나와서 아직은. 수석 합격이라고 뭐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수석일 뿐이에요. 그냥 합격이 합격. 1등으로 합격해도 합격이고 꼴등으로 합격해도 합격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뉴스 명함 지금 없어요. 다음 방송 때 지금 제 가방에 넣어놨어요. 좀 전에 받았거든요. 작년 한 해 투자받은 여성 창업기업은 총 16개 회사고 450억 원 규모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년도보다 2015년도보다 4개 회사가 늘었던 거예요. 그 비율적으로는 전체 투자를 받은 회사의 그 전체 투자받은 회사들 중에 6.5%. 그러니까 여성이 창업한 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6.5%. 예.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0.8%가 증가했으니 차츰 여성 창업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조금씩이라도. 투자 유치금액 전체 평균이 54.7억 원인데 여성 창업기업의 경우는 30억 원에 그쳤습니다. 남자들이 창업한 기업에 비해서 투자금이 조금 한 24억 정도가 적네요. 그죠? 물론 그 와중에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8% 아시죠? 그 P2P 대출. 요즘은 은행 가서 대출 안 받잖아요. 그냥 이제 그 핀테크 회사인데 그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아진 돈을 갖고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서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투자 회사들. 대부업체 맞습니다. 대부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의 장점은 뭐냐면 금융업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조회나 신용등급이 안 남는 거죠. P2P.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가 P2P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할 거라고. 사채죠, 사채. 사채인데 개인 돈 갖고 하고 막 깡패가 쫓아오는 그런 건 아니고 나름 지금 굉장히 안정되고 갖고는 사채고요. 이 사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요. 크라우드 펀딩 불법 아니고요. 그 법으로 통과돼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뭐 1000만원씩 100만원씩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하죠. 합법적인 사채죠. 근데 이게 그 TV에 나오는 그 뭐 무대리 뭐 이런 뭐 사나머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이율이 싸대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이
돈을 꿔주고 이자 받은 걸로 이제 수익을 나누는 그런 유의 회사다 보니 어떤 회사도 있냐면 개인한테 대출해주는 A% 같은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 기업에게 단기 투자라는 거, 단기 투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뭐 1년이나 6개월 동안 돈을 1억에서 2억 정도 꿔주고 그 돈을 갚아라 이러는 건데,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데 쓰고 돈을 벌어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투자되는 거는 지분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자 수익을 돌려주면 되는 거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뭐 제작비, 제품을 만들 재료비가 비싸던가 이런 경우에는 짧게 쓸 수 있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2P 대출에 대한 교육을 지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 받아가지고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정부 정책과제는 투자는 회사를 키워먹는 거고, 그러면 당당님 말씀해 주잖아요. 투자는 회사를 키워서 그 수익을 얻는 거고, 사채는 돈 꿔주고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채는 좋아하지 않지만, 신체 포기각서만 쓰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잘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에 영업 영향도 안 미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회사 중에 이 P2P 대출을 이용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단 뭐냐면 P2P 대출도 대출이다. 뭐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단 말이죠. 담보가 있거나 매출액이 있던가 하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투자는 얘네들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없지만 P2P 대출은 투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대출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그 다음 달쯤에 제가 정리해서 세미나 한번 할게요. 하여튼 뉴스 하나 얘기했고요. 다음 뉴스는요. 혹시 여기서 그 중국에 있는 친구하고 메신저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 중국으로, 리스크도 많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를 없애려고 담보를 잡는 거죠. 페이지가 넘어가면 좀 따라와라. 그 중국 사람들은요, 카톡을 잘 안 쓰고요. 카톡이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위챗이라는 걸 쓰거든요, 위챗. 웨이신이라고 하죠, 웨이신. 위챗이라는 걸 쓰는데, 최근에 발표된 2016년 웨이신 데이터 보고에 따르면 9월 말 위챗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7억 6,800명.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톡 같은 위챗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중국 카톡이라는 위챗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죠.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이 메신저가 이 위챗을 가지고 결제도 하고 다 해요. 전화 기능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얘네가 얼마 전에 9일날 어제 위챗 안에 미니 앱 프로그램인 사오청취라고 하는 미니 앱 프로그램을 런칭했어요. 어플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위챗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 자체로 구글 플레이 같은 앱스토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챗 안에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앱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하지 않고 검색해서 바로 실행할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위챗의 미니 앱 프로그램인 사오청취라는 건데요. 이 기사 왜 했냐면, 저도 써요. 저도 위챗 쓰고 있고요. 저는 제 친구가 중국인들이 많아서 지금 쓰고 있고요. 네. 왜 부르셨어요? 질문 내고 답을 안 해. 넘어가요? 중국말이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저 위챗 쓰고 있고요. 저 위챗 쓰고 있고, 제가 일 때문에 중국인들 만나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어를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다녀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막 그래서 숫자 배우는 거 외우고 인사하는 거 외우고 막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 더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 너무 잘해서 제가 굳이 중국말 쓰지 않아도 말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 되게 무서워요. 이 학말 다 하면 니하오만 먹기 좋은데 중국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국 애들이 한국말 되게 잘해요. 거의 다 그냥 자기 한국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설프게 중국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예 못하면 차라리 영어로 해라. 아예 못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 뉴스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카카오톡이 국정원에서 뭐 해킹을 한다 몰래 모니터링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 스마트폰 메신저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술들이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밥은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행 트래블 링구에이션 좀 해요. 여행을 다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메신저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활용은 더 중국인들이 훨씬 잘한다. 제가 처음 이제 창업을 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었는데 더 이상 한국은 IT 강국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 훨씬 더 IT를 잘하고 있고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부럽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 민족이 유태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다음이 중국인, 그 다음에 저인 한국인. 저는 얼마 전부터 제가 지금 이 컨설팅을 하면서 당나님이 배고프셔서 초콜릿을 먹고 있어. 최근에 유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다 오신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태인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차피 글로벌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을 이해하고 배우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다음 뉴스는 뭘까요? 본 엔젤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본 엔젤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 엔젤스라는 회사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에요. 벤처 캐피탈이 뭡니까? 벤처부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죠. 본 엔젤스는 초기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막 창업하는 회사들한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예요. 투자 금액이 작죠. 하지만 이런 회사가 필요해요. 이 벤처 캐피탈인 본 엔젤스 벤처 파트너스와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 어쨌든 초기 투자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시간제 수행 기사 서비스인 모시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틀러라는 회사에 5억 원 투자했대요. 아까 앞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투자받은 여성 기업들의 평균이 30억 정도였잖아요. 그죠? 5억은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막 지금 창업하는 회사한테 되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리기사 서비스는 뭐냐면 그림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봐봐요. 어바웃 실버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실버 세대들이라고 하죠. 노인들이 골프장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외국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는 그런 류의 서비스를 하는 업체예요.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 서비스도 하면 좋겠다. 차는 누구 차겠어요? 자기는 차겠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저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우버처럼 사업자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이 이 모시러에
그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입차가 있는 분들이 자기 차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수익을 갖다가 나눠먹는 형태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굳이 뭐 차를 지입해서 하는 것보단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왜냐면 차는 있는데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아요. 차는 있는데 돈을 못 벌어. 옛날에 그런 사람들 뭐 했습니까? 모닝도 될 수 있겠죠? 뭐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고급차를 타고 싶어. 비싼 상품 쓰면 되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 뭐 경차로만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하면 되겠죠. 근데 모닝은 우버 같은 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그 카풀 서비스하는 곳에는 모닝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본 자동차 그 스타트업 중에 차에다가 광고 붙여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리운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차로 택시처럼 태워다 주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본 엔지선 회사가 여성 운전자, 상가연합회님 카풀, 저 좀 태워줘요. 저 좀, 나도 출퇴근 좀 시켜주라. 나는 안 무서워. 나는 맨날 얼굴 본 사람이잖아. 맞아, 이쁜 여자면 무섭지 뭐. 상가연합회님 이쁜가? 본 적이 없어서. 2월달에 볼 수 있겠죠? 다음 뉴스. 네. 코멘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멘토라는 회사가 멘토링 데이터를 기반해서 기업이 원하는 직무 역량을 가진 구직자를 추천해주는 헤드헌팅 서비스네요. 그죠? 헤드헌팅 서비스를 해주는 그 추천 채용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합니다. 코멘토의 추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걸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와 전공 이런 거가 아니라 데이터가 5만 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구직자가 채용기업의 직무에 요구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네요. 와, 내일 모레 제 친구를 만나는데요. 그 친구가 헤드헌터거든요. 사람 구하는 게 진짜 힘들대요. 이제 걔 다른 친구를 잡으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잡코리아라는 사람 이름 뭡니까? 내가 등록한 집안 정보를 가지고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액세서리 잘 만들어요. 저는 토스트를 잘 구워요. 뭐 이런 걸 쓰면 뭐 토스트라 검색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자동으로 분석하고 매칭을 시켜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라니까 뭔가 좀 다른 거죠. 좀 더 스마트해진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헤드헌터도 이 서비스가 잘 되면 헤드헌터가 힘들겠네. 그죠? 굳이 뭐 돈 주고 헤드헌터 써. 이런 서비스 이용하면 되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네.